화려한 광선검 대결과 우주 공간을 정신없이 수놓는 레이저 광선의 홍수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류도 머지않아 미사일이나 기관포 같은 무기보다 훨씬 발달된 무기를 사용하게 될까 하는 점이죠. 이런 무기 중 하나를 우리는 영화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여러 대의 디셉티콘들이 합쳐진 거대한 로봇을 일격에 박살내버렸죠. 이 덕분에 인간이 외계 로봇보다 너무 강해서 영화가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영화 이레이저의 주제로 사용되기도 했던 무기인데요. 스타크래프트2의 크루시오 공성전차, 즉 시즈탱크가 공성 모드시 사용하는 크루시오 충격포 또한 이 무기의 일종이라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군에서 사용될 경우 현대해전에서 사라진 전함을 다시 전장으로 불러오며 현대해전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을지도 모를 가공할 무기 레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일건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레일건은 금속 탄자를 전자기력으로 가속해 발사하는 기구입니다. 즉 강력한 자성을 이용해 포탄을 엄청난 속도로 튕겨내는 방식으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인데요.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미사일을 대체할 수도 있을 미래의 화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일건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신의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전도성 레일을 나란히 놓고 양쪽에 강력한 전압을 걸어줍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레일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전도성 탄자를 넣어주는데요. 그럼 탄자를 통해 전류가 흐르며 회로가 형성되어 이 전체가 하나의 전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운동 에너지는 앞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따라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아주 약한 위력의 레일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던지는 것보다 약한 정도죠. 이런 원리로 아마튜어라 불리는 전도성 탄자가 날아가게 되는데 보통 여기에 철갑탄과 같은 포탄을 끼워 날립니다.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레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위력 또한 강해집니다. 여기에 엄청난 전력을 걸어주면 엄청나게 빠르고 강한 레일건이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전력을 조절함으로써 사거리와 위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개발 중인 대형 레일건의 목표 사정거리는 무려 450km에 이르는데 서울시청에서 제주시청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물론 이만한 위력을 낼 정도로 강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20세기 초에는 이 무기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원자력 엔진을 군함에 탑재하게 되면서 구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는 레일건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레일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국가에서는 목표를 타격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미사일 방어체제, 심지어는 레이저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왜 레일건을 개발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 무기가 제대로 상용화되어 배치됐을 경우 생기는 수많은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로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레일건을 상용화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을 따지자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미군이 목표로 하는 정도에 도달하고 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기의 가격만 해도 60만 달러에 이르지만 레일건의 탄자는 그 가격의 10분의 1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 해군이 발표한 레일건 탄자의 가격은 한 대당 25,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레일건 포대 자체의 가격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건 돈 한 번만 쓰면 끝이니까요. 둘째로 더 위력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 해군이 목표로 시험하고자 하는 레일건의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인데요. 기존의 화학식 포탄은 탄두 외의 포탄을 발사시키는 데 필요한 장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큽니다. 따라서 보관하는데 넓은 면적을 필요로 했는데요. 하지만 레일건에 쓰이는 포탄과 탄자의 부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화학식 포탄과 비슷한 위력을 가진 동일한 수의 레일건 포탄을 보관할 경우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창고의 면적을 줄이거나 남는 공간에 더욱 많은 탄을 채워 넣어 지속 가능한 전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04년 미군 육군의 레일건 개념 연구 과제를 보면 M82 구탄 16발을 적재하는 가대에 156발의 탄을 탑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더 육중하고 커다란 탄의 투자에 화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사실 기존의 재래식포와 다른 구조를 가졌다거나 새로운 종류의 화약, 신소재 같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 기존의 화학식포는 더 이상 큰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 레일건을 사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점들을 해결했을 때 더욱 강력한 위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많은 탄약을 실을 수 있는 만큼 압도적인 화망 구성 능력과 화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셋째로 굉장히 빠른 포탄의 속도와 사정거리입니다. 미 해군은 2015년 기존의 대포보다 10배나 빠른 사출 속도를 가진 레일건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레일건은 최대 사거리가 350km에 유효 사거리마저도 200km에 달할 정도로 굉장한 사정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이 레일건은 현재 포탄을 185km 떨어진 거리까지 음속의 6배 속도 이상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탄속은 명중률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포탄의 채공 시간이 짧은 만큼 바람이나 중력, 기상 상황 등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욱 덜 받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발사 속도가 빠른 만큼 더 가벼운 포탄을 사용해도 더 크고 무거운 재래식 포탄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레일건의 포탄은 강철이나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철갑탄에 가까워 그 관통력 또한 엄청납니다. 이런 빠른 속도와 위력 덕분에 적군 전투기를 요격할 수도 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이저에 비하면 레일건의 속도가 느리지만 대신 기존의 화학탄들처럼 곡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직선으로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와는 달리 레일건은 탄도학을 적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적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약점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이뤄진 많은 해전에서는 적의 폭탄이 단 한 개라도 탄약고, 연료 저장고 등에 명중할 경우 연쇄 폭발로 이어져 침몰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함들은 유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관과 포탑, 탄약고와 연료 저장고 등을 중앙으로 몰아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장갑을 두껍게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이마저도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와서 떨어뜨리는 항공기의 정확한 폭격과 어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레일건의 탄환은 장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력만 공급된다면 발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유폭의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큼 장갑을 두텁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로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 델그렌 연구소에 의하면 기존 화학식 포와 레일건을 동일한 에너지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레일건의 발사 섬광량은 1000분의 1, 폭음은 10분의 1 수준이라 교전 시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진다고 합니다. 더구나 레일건은 전력의 출력을 줄여서 발사할 수 있어서 더욱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정거리와 탄속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력을 아끼는 동시에 다음 탄 발사를 위한 충전 시간 또한 줄일 수 있고요. 레일건이 만약 한 포로서 도입될 수 있다면 함재기의 작전 반경에 필적하는 사정거리를 가지게 되며 타격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집니다. 레일건의 탄자는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모함의 함재기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원자력과 조합될 경우 레일건의 가속력과 최대 사거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는데요. 원자력을 이용한 레일건이 탑재된다면 항공모함보다도 더 빠르고 손쉬운 타격이 가능해지는 만큼 전함이 다시 현대전의 주역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전함이 도태된 이유는 한 포의 짧은 사정거리 때문이었는데 레일건을 사용하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미사일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포탄을 발사하며 강력한 화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전함의 사정거리가 긴 만큼 아군의 생존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전함에 탑재할 레일건은 더욱 사정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소모되는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급의 초고용량 발전기가 필요해지는데요. 이만큼 큰 발전 설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함은 더욱 커질 테고 그로 인해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장갑을 두텁게 갖출 수밖에 없으니 레일건이 함포로 운용된다면 과거의 거함 거포 시절처럼 거대한 전함들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대함 탄도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해질 듯합니다. 이외 해안에 설치해 방어용으로 쓰이는 것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운용할 경우 엄청난 사정거리를 지는 데다가 탄환 공급 또한 더욱 유리하며 가장 큰 문제인 전력 또한 지상에서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레일건은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한다면 미래의 새로운 대포로서 환상적인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레일건은 64메가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이오와급의 16인치 주포는 292메가줄가량의 위력을 지니고 있어서 4배가 넘는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철갑탄으로 개발되는지라 넓은 범위를 타격할 수 없다는 단점 또한 있고요.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레일건의 개발에 있어서 큰 낙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 중국 인민해방국 해군의 레일건 개발에 미국 또한 자극을 받은 듯합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5월부터 레일건의 발사 시험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군함에 레일건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195km 정도인 만큼 북한의 장거리포에 대항할 강력한 수단으로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몇 가지 문제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계속되는 보완으로 활용성을 높인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입증할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레일건은 근미래에 등장할 궁극의 신무기일까요? 아니면 전력만 많이 먹고 실용화되기 힘든 망상에 가까운 실패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